선생님도 살짝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훑으면서 지문 보면은 이게 키워드가 혼돈, 혼란, 그래서 케오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우리한테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진자, 그러니까 자석으로 하는 그 진자 운동 같은 걸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생긴 걸로 실험을 하는 건지 선생님이 살짝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모나 나무 판자 같은 게 있는 거야. 스퀘어이라고 했잖아, 그치? 거기 이거를 베이스로 놓고 여기다가 펜드럼, 추를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앞뒤로 하는데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4개의 자석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 추랑 자석이랑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내가 어느 쪽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어딘가랑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지. 자력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혼돈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추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움직이겠지, 얘가. 근데 선생님이 얘를 잡고 있다가 딱 놔, 릴리즈 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이제 기록에 남기겠지. 그래서 지금 릴리즈도 동사고 노트도 동사고, 그치? 두고 기록을 해라. 그런 다음에 어디 쪽으로 이제 움직였는지를 보고 in what order. 얘도 전치사 플러스 뒤에 관계 대명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붙는다고 쳤을 때 what을 묶으면 이게 동사에서 끝나잖아, 그치? 뒤에 생략된 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기보다는 의문사로 봐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보면은 얘가 무슨 순서인지 그것들을 방문하는 댐이 해당하는 게 누구겠어? 자석이겠지. 얘는 추, 얘는 자석이 되는 거지. 추가 자석들을 방문하는 무슨 순서가 있는지, 그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라 라고 했고, 만약에 추가 이제 수동태로 썼지. 방출이 되는 거야. 같은 포지션으로 이제 방출이 돼, 두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놓는 거야. 첫 번째로 한번 놓고 썼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놓은 거야. 놨을 때 그 움직임의 패턴이 첫 번째랑 같을 수도 있지. 그치만 어떨 수도 있어. 이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이게 추를 놓는 게 어떻게 똑같이 놔야지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 0.000000001mm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 움직임의 패턴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실제로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움직임의 패턴이 바로 카오스다. 카오틱한 거다. 그러면은 뭐야? 얘도 예측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이걸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되는 거지 지금.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to start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같은 포지션에서 그 추를 시작하는 거가 no matter how 하면은 뭐뭐를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거잖아. 추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리 take care 해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뭐뭐 하든지 이런 거지. 얘는 전체적으로 다른 위치로 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
당연히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그래서 구문을 보자면 no matter how 쓴 다음에 그치? 정확히 뭐 how much 이렇게 봐도 돼. No matter how much care 여기까지 주어 얼마나 신경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수동태 쓴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chaotic system 그러니까 그 혼돈의 시스템 무질서한 체계는 또 형태네. iteration 어려운 단어 나왔지. 그치? 이게 itinerar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이런 뜻이 있는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있어. 근데 얘는 반복이란 뜻입니다. 반복. 반복에 의해서 이런 혼돈의 시스템이 발생이 되지. 그러나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복이 카오스를 이끄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게 반복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한데 모든 반복이 그렇다고 해서 카오스를 이끄는 건 아니라는 거야. lead to 하면은 이게 전치사지? 이게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써야 돼. lead to 이렇게 붙였을 때는 전치사라는 것.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고 이 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그 반복은 이거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복은 이거여야 된다. 이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non-linear system이라고 불리는 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이 non-linear이라고 불리는 상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불규칙적이어야 된다. 정확히는 non-linear이 비선형이에요. 그냥 근데 불규칙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선형이라는 게 라인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불규칙하고 아니 뭐 이렇게 되거나 변동성이 있고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서만 생겨난다는 거지. 만약에 linear하다라고 하면 얘의 반대는 linear이거든.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거지. 오케이. 그래서 nor 나왔어. 그럼 얘 뭐야? 중요하죠? 도치 일어나겠지 때문에. 부정어 도치 일어나겠지. 모든 비선형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서 chaotic이 되는 거는 아니다. 또 그렇지도 않대. 항상 그런 것도 아니래. 자, 얘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they need to be pushed beyond a certain point. 어떤 특정한 지점을 뛰어넘는 그런 push는 밀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대로 얘가 미는 게 아니고 밀려나질 필요가 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밀려나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특정한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bifurcation이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 분기라고. 이 분기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밀려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면 얘가 비선형적인 상태라고 해도 그런 불규칙성, 그러니까 chaotic, 혼돈의 상태가 발생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특정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before that point, 그 포인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뭐야? 앞에서 말한 분기가 되겠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적절한 orderly 하면은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거잖아. 질서 있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거야. 앞에서 어쨌든 그 뭐였죠? 마그네틱 전자진자라 가지고 혼돈을 설명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게 설명이 되는 이유는 그 추를 놓으면 어디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마치 혼돈의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유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전환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여기지. 여기서부터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반복 때문에 이게 생겨난다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하고 이게 여러 번 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게 케오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치? 근데 모든 반복이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케오스가 되려면은 이게 비선형의 상태여야 된다는 거, 되게 불규칙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고, 근데 그렇게 비선형적인 거여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 뭐냐면은 분기라고 불려지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뛰어넘게 얘가 넘어서면은, 그걸 넘어서게 됐을 때는 이제 그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꽤 질서 정연하게 질서 있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bifurc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분기가 한자로 나와 있기는 선생님이 분자는 알겠는데 기자가 뭔지 모르겠네. 한자를 한번 좀 봐볼게. 나눈다는 것 같은데 저 기자가 평상시에 쓰는 그 기자가 아니야. 이게 분기라는 의미는 비슷한데 그 비선형적인 거일 때 비선형적인 거일 때 순서가 바뀌는 타이밍이네. 뭔가 비선형 구조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 이게 분기래.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얘가 그 비선형 시스템의 어떤 그런 비선형 시스템이더라도 그냥 카오스가 안 생기고 질서 정연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지 뭐. 아까도 만약에 그걸 똑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어? 그 케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 말은 뭐야?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현실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면 케오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지금 그거를 그 얘기를 여기 밑에서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보기 전에 한번 이해 잘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37번에서 마지막 문장이 조금 그렇네요. 아무튼 넘길게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37번 같은 거 주제문을 뭐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혼돈은 반복적인 거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조건이 비선형 체계여야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분기를 뛰어넘어야지만 발생한다. 이게 다 합치가 돼야지만 그게 있어야지 어떤 혼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38번은 연구가 나왔으니까 연구가 나오는 그런 지문들은 무조건 어때? 실험의 결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도 어쩌면은 희정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지문일 수도 있겠네. 디자인이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볼게요. Research finds 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접속사 되시겠지? 사람들이 되게 강력한 visceral 이거 되게 조금 어려운 단어지, 그치? 그 interest in은 뭐야? 그냥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desire 욕구, 되게 귀엽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갖거나 접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따라오고 있는 거겠지? 이런 것들을 잠깐만. 지금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동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런 거랑 이거랑 같은 단어로 생각하면 돼. 강한 본능적인 관심을 보인다든가, 그냥 무조건 그런 관심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그 귀엽고 예쁜 거에 대해서 소유하거나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을 했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또 병렬이 있긴 한데 앞에는 동사 병렬로 end가 있었던 거고 얘는 투부정사 병렬로. 그래서 얘도 원래 to 어운인데 어운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끌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나 이렇게 귀엽고 예쁜 디자인은 이렇게 귀엽고 예쁜 디자인들은 얘가 동사야. 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네요. 동기를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encourage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motivate. 두 개의 매우 다른 동기를 이끌어낸다. 그치? 사고 싶어 하잖아. 귀여우니까 사고 싶어. 그게 살려고 하는 동기를 이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귀여운 상품이나 아니면은 그런 패키지 디자인들은 그 nurturing motivation. nurturing 하면 뭐 양육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육 동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건 거지. 돌보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라든가 아니면 그 상품을 간직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hold it dear. 되게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해서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왜 이렇게 병렬이 많죠? 그 절대로 그걸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내버려두고 싶어. 뭔가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욕구가 nurturing motivation이래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갖게 해준대. 귀여운 상품이나 패키지 같은 게. 그래서 the beautiful products or package design, 이런 예쁘고 상품이나 아니면은 패키지 디자인들은 자기 표현적이면서도
signaling, 신호 보내기 아니면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대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디자인들이 돌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자기 표현적이면서 아니면 신호를 보내는 거, 표현이겠지 얘도. 그 다음에 동기부여 같은 거 하는 그런 것들을 발현시켜 준대. 그래서 얘가 뭔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주는데, 스스로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 상품의 주인이라는 걸 통해서. 그치, 자기 표현적인 게 될 수 있지. 너도 생각해봐. 뭐 너가 막 매달고 싶지 않은 키링을 매달고 다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를 반영하고, 내가 이런 디자인 좋아해, 이런 거 귀여운 거 좋아해, 아니면 내 키링이 귀여운 게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난 귀여운 거 말고 멋진 거 좋아해. 그런 멋진 모양의 디자인이 있는 뭐 독특한 그런 걸 매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표현의 욕구를 실현시켜 준다는 거지, 귀엽고 이런 디자인 상품들이. 근데 귀엽고 예쁜 그런 디자인들은 또 다운사이드가 있대. 위에서는 다 뭐만 나왔어? 여기까지는 다 장점만 나왔다면, 주황색할까? 자, 여기까지는 다 장점만 나왔다면, 뒤에서 보면은 짧게 단점이 나오는 거지. 다운사이드가 있다고 했어. 무슨 색하지? 안 썼던 색. 이번에는 이제 단점이 되는 거지, 다운사이드. Certain types of cute products, 어떤 귀여운 상품의 어떤 종류는 can be associated, 수동태 나왔네. 어떤 정교함이라든가 아니면은 seriousness, 진지함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치? 귀여운 거가 진지해 보이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키링을 귀여운 걸 달 수도 있지만 멋있는 거 달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네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 그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된대.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성능 정도로 할까요? 능력? 이런 것들을 낮추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인식 대 enable benefit. 얘 수동이니까 얘를 꾸며주겠는 거겠지. 이거 전체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인지된 구현 가능성의 어떤 장점을 줄여주는 거야. 인지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줬는데, 귀여운 디자인 이런 걸 보면 약간 전문적이지 못한데?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beautiful looking design, 예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은 may not attract attention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대.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desensitized, 그러니까 뭔가 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얘도 어려운 단어. 둔감하다. 그런 단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쁘고 아름다운 디자인, 얘가 beautiful and 얘네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둔감하게 되게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예쁘다고 뭔가 얘의 장점을 가지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잃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다운사이드는 완전 단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장점이 아닌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점이라고 해도 돼요. 단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단점.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 39번. 얘도 연구네. research네. 얘도. 그랬을 때 39번의 내용은 우리의 매일의 어떤 물리적 경험, 신체적 경험,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떤 신체적 경험이 우리의 세상에서 여기까지가 주어겠지? 기여하는지 얘가 동사고 그 mathematical concept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신체적인 경험과 어떻게 기여가 되는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을 했대.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어.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경험은 어때? 메타포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가 뭐 how 있는 얘네가 연구 내용이 되겠지?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신체적인 경험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신체적인 경험이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어. 그럼 일상과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걸 것 같아. 그런 실험을 했을 것 같아. 이제 바로 실험이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내겠지? 그래서 working along a path, 길을 걷고 있는 경험인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뭔가 이런 길을 걷는 게 일상적인 생활이잖아. 그걸로 수학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 그래서 메타포는 은유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메틱은 산수야, 산수. 산수는 사실 수학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수학 안에 산수가 들어있는 건 맞지, 그치? 그래서 산수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은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거는 일상적인 경험은 여기서 산수를 가지고 예시를 들겠지? 그래서 길은 0포인트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거겠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거기를 따라서 걷는 거야. 0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모든 그 발걸음들은 한 단위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한 단위씩 움직이게 한다는 거야. 그 시작점으로부터. 그리고 it can even take a half step or skip along two step. 뭐 하나씩 한 걸음씩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반 걸음만 갈 수 있어. 뭐 걷다 좀 힘들면 천천히 갈 수 있잖아.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투 스텝씩 건너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은 end가 나오면서 다 병렬인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잖아. 이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5걸음. 그러니까 5랑 9를 더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 한번. 그랬을 때 they could think of first walking. 생각할 때는 9걸음을 먼저 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5걸음을 걸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치? 5 더하기 9 해봐. 그러면은 9걸음 걷고 5걸음 걸어. 뭐 이런 식으로 동작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얘네들한테 요런 걸 생각하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14 빼기 3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해줄 수 있단 말이지.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뒤로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위랑 아래랑 사실 숫자가 같지는 않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5 더하기 9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5걸음 걷고 그 다음에 5걸음 막 길 갖고 있어. 애기한테 9 더하기 5가 뭐야? 이렇게 9걸음 걷고 5걸음 걸으면 나 총 몇 걸음 걸지? 뭐 이런 식으로 수학을 산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help 쓰고 목적격 보호에 to 쓴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14 빼기 3이 의미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방식이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뒤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건 더하기, 뒤로 가는 건 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they might be sitting still as they imagine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along their path. 그들이 길을 가면서 앞으로 걷고 뭐 뒤로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 sitting 그런 거를 상상해 봤을 때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머릿속으로 상상 속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발을 움직여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더하기 뭐 이렇게 하고 뭐 1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연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알잖아.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진짜 물 건너고 막 뭐 예를 들어 사과 3개 더하기 2개면 진짜 막 숫자로 안 쓰고 뭐 물건으로 놓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직접 앞으로 뒤로 가보면서 해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they are relieving relieve 하면 뭐 안도하다 살짝 그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relieve를 다시 체험하다 이런 뜻으로 쓸게. 아마 옆에 해석에도 그렇게 써 있을 테고 우리 이거를 이 빈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어 시험 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적어도 상상 속에서는 다시 체험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지. 실제로 안 할 수도 있고 더 그들의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실제로 해보는 행동이겠지? 만약에 they close their eyes 눈을 감으면 얘네들은 그 길의 모양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길 가봤으니까 일상생활이니까. 그러면 나무 냄새도 나고 마른 잎을 밟을 때 나는 어떤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는 소리 그런 소리도 느끼고 이렇게 묶여야겠네. 밟을 때 나는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막 상상이 잘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걷고 있어 5걸음 걷고 9걸음 걸어 그럼 실제 막 걷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해 본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수학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선 산수로 들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무슨 미적분을 하는데 막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진 못하겠지? 여기선 산수를 그래서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랬을 때 일상생활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질문 자체가 어렵진 않네요.